죄수론입니다. 죄수론은 죄의 개수를 말합니다. 죄의 개수가 한 개냐, 두 개냐, 그 이상이냐, 이 죄의 개수가 나와줘야지 형벌의 양이 결정되기 때문에 죄수론은 형벌론 이전에 먼저 배우게 됩니다. 자, 먼저 노트를 펴보게 되면 노트는 82페이지. 자, 먼저 죄가 한 개다, 일죄, 죄가 여러 개다, 수죄가 있는데 일죄에는 단순 일죄가 있고요. 법조경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포괄일죄라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법조경합 관련해서 특별관계, 보충관계, 흡수관계가 있는데 여기서 이 불가불적 수반행위와 관련된 판례가 중요하고요. 불가불적 사후행위가 관련된 판례가 중요합니다. 자, 포괄일죄도 가끔씩 나오기도 하던데요. 자, 수재에서는 이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중에서 이 상상적 경합 관련된 판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개수는 적게는 한 문제, 많게는 두 문제까지 나와요. 그것이 일죄냐 수죄냐 각각의 판례들을 전부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별관계에 관한 판례들, 보충관계에 관한 판례들 전부 다 판례 외에는 출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재를 가보죠. 자, 먼저 일죄 수죄를 배우기 전에 죄수에 관한 이론을 배울 겁니다. 자, 1번 죄수 결정의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 행위표준설, 말 그대로입니다. 행위 수를 가지고 행위가 한 개면 범죄가 한 개고 행위가 수 개면 범죄 수 개다는 견해죠. 자, 우리 판례는 강간죄, 추행죄, 공갈죄, 항명죄, 무면허운전죄에 있어서 이 행위표준설을 취하고 있다. 이것을 꼭 좀 숙지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빨간색 가볼게요. 자, 빨간 펜 들어보시고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있죠. 강간죄 동그라미. 강제추행죄 있죠. 동그라미. 이것은 행위시마다 죄가 한 개씩 성립하게 돼요. 이 성범죄 같은 경우에. 자, 2번 판례 가보시면 동일인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 갈취를 했다 했잖아요. 갈취가 뭐예요? 공갈죄거든요. 공갈죄는 그 밑에 나와 있듯이 한 개의 협박 행위를 할 때마다 행위가 한 개씩, 죄가 한 개씩 성립한다. 그래서 이 공갈죄는 행위 표준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가 이제 항명죄잖아요. 상관으로부터 집총을 하고, 즉 총을 들고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 명령을 그때마다 이를 거부합니다. 부하가. 그랬을 때 이게 항명죄가 되는데요. 이 항명죄 개수는 명령 횟수만큼, 빨간색으로 명령 횟수만큼 거부하잖아요. 그렇죠? 그 명령 횟수만큼 죄가 하나씩 된다고 해서 행위 표준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요 마지막 줄에 자금 융통 행위 1회마다 돼 있잖아요. 이것이 카드깡 사건입니다. 카드깡 사건. 그래서 카드깡을 한 번 할 때마다 죄가 한 개씩 된다 이런 말이죠. 자, 보시게 되면 물품의 판매, 용역 제공을 가장하거나 가장 밑줄 그시고 실제 매출 금품을 초과하여 전표를 작성하거나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는 이 카드깡이거든요. 이 카드깡은 자금 융통행위를 한 번 할 때마다 죄가 하나씩 된다. 이런 말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자, 그 다음 5번이 무면허 운전죄죠. 5번이 중요합니다. 별표 쳐보시고. 자, 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운전한 날마다 동그라미. 죄가 하나씩 된다. 이런 말이죠. 역시 행위편지설이죠. 자, 그 밑에 가로 열어볼게요. 비록 계속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에 걸쳐서 무면허 운전 행위를 반복하였다 할지라도 가로 닫고 포괄일죄 하면 틀려요. 포괄일죄가 아니라 운전한 날마다 죄가 한 개씩 성립한다. 아시겠죠? 전부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제일 출제가 잘 되는 것이 5번이기 때문에 5번은 꼭 숙지를 해두셔야만 됩니다. 자, 다음. 자, 법익 표준서를 취한 거 가볼게요. 자, 무슨 개념이냐고 하면 보호법익이죠. 보호법익. 보호법익수를 기준으로 해서 한 개의 행위로 수개의 법을 침해하면 수개의 법을 침해했기 때문에 죄는 수개고요. 수개의 행위였다 할지라도 한 개의 법을 침해하게 되면 한 개의 법을 침해했기 때문에 죄는 한 개다. 이런 견해죠. 자, 밑에 각주를 체크해 보세요. 각주 체크해 보시고. 자, 우리 형법은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해서 전속적 법익, 비전속적 법익 이렇게 구별합니다. 전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을 말하고요. 비전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권 등이죠. 우리가 재산권은 상속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전속적 또는 공공의 안전을 구별하고 있는데 이 전속적 법익, 즉
생명, 신체, 자유, 명예 같은 경우는 법익 주체마다 한 개씩 죄가 되고 비전속적 법익은 특히 재산죄 같은 경우에는 재산 관리자 수를 갖고 따집니다. 관리자 수 갖고 그다음에 방화죄 같은 이 공공안전에 관한 죄는 공공안전수에 따라서 죄의 개수를 정하죠. 그 밑에 예를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관리하는 일인이 관리하는 여러 사람의 재물을 절취했다고 했을 때 관리자가 한 개니까 죄는 한 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개의 방화 행위로 인해서 여러 채의 건조물을 연소시켰다고 했을 때 행위가 한 개니까 공공안전수는 한 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화죄도 한 개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기업권 가보시게 되면 한 개의 행위로 수인을 살해했다고 했을 때 생명과 관련된 죄잖아요. 살인죄가. 그래서 여러 명을 살했기 때문에 여러 명의 생명을 침해한 것이므로 살인죄는 여러 개다 이런 말이. 그쵸? 자,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례. 자, 1번 판례 가볼게요. 중요한 판례죠. 통화 위조죄와 사기죄는 보호법익이 다르다. 보호법 다르죠. 통화죄는 사회적 법익이고 사회죄는 개인적 법익이니까요. 따라서 빨간색으로 위조 통화를 행사하면 위조 통화 행사죄가 돼버리고요. 이게 진짜 통화가 아니고 가짜 통화잖아요. 가짜 통화를 가지고 사기를 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기죄가 돼버려요. 그래서 죄가 각각된다. 경합범위 됩니다. 경합범위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2번 판례 가보시면 여러 명의 피해자에 대해서 행위도 각각이네요. 그리고 각각 재물을 편취했다고 했을 때 각각의 피해자의 피해 법익은 독립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포괄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각각 사기죄가 된다 이런 말이죠. 자, 3번 가볼게요.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른 것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다르다. 그쵸? 신체에 관한 죄잖아요.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신체에 관한 죄잖아요. 그쵸? 따라서 전속적 법에 관련된 죄라는 거예요. 올라가 보시게 되면 역시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그 다음에 동일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다르기 때문에 즉 보호법익이 다르기 때문에 뭐다? 피해자별로 각각 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자 4번을 가보시면 갑의 집, 갑 동그라미, 을의 방 동그라미. 주인집하고 셋집이죠. 관리수가 각각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죄가 각각 된다 이런 말입니다. 5번을 보시게 되면 절취한 장소가 시간과 접촉되어 있고 관리자가 한 명이래요. 같은 관리인을 했기 때문에 관리수가 한 개다. 비록 방 안에 있는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사람이 재물이었다 할지라도 관리수가 한 개니까 죄가 한 개다 이런 말입니다. 6번 더 가보시면 가족을 이루기 때문에 관리수가 한 개죠. 가족이니까 공동 점유 아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 여러 명이라 할지라도 강도죄는 한 개다 이런 말입니다. 그쵸?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관리수를 갖고 따진 거예요. 4번, 5번, 6번 이 세 가지가 관리수를 갖고 따진 겁니다. 그 다음 7번 가보시게 되면 강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수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고 했을 때 수인 동그라미 치시고 그쵸? 그랬을 때 그들로부터 그들이 각기 점유하는 이것은 각각 관리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점유 관리수가 각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피해자들 수에 따라서 수개의 강도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강도가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수인의 재물을 강취했잖아요. 그렇죠? 이 강도가 어딜 털었는가 하면 강도가 미용실 턴 거예요. 미용실 털었다. 근데 그 미용실에는 그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남자분들도 있지만 그 피해자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시간적으로 접촉된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미용실에 온 손님들의 재물을 각각 털었기 때문에 그 관리수는 각각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개의 강도죄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6번까지 7번까지 묶어야 되겠네요. 7번까지 이렇게 보면 4, 5, 6, 7번이 관리수를 가지고 죄의 개수를 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의사표준설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의 수를 가지고 죄의 개수를 논하는 견해인데요. 특히 우리 판례가 이 수뢰죄 같은 경우에 이 의사서를 취합니다. 자, 판례 볼까요? 1번 볼게요. 자, 5개월간 전후 7회에 걸쳐서 등기 사건을 접수 처리하면서 이 피고인이 가만히 보니까 법원직 공무원이네요. 등기직 공무원. 같은 공동 피고인으로부터 그쵸? 여기 뇌물 나와 있죠?
빨간색 뇌물 쳐보시고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같은 공동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개월 동안에 걸쳐서 7회에 걸쳐서 뇌물을 받았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포괄일죄가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주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었고 같은 명목이었다는 같은 명목도 같았고 그래서 5개월간에 걸쳐서 7회에 걸쳐 인터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여기 의사표준서를 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 의사가 한 개다는 거죠. 같은 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괄일죄가 됩니다. 만약에 명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경합범이 되는 거예요. 명목이 다르거나 또는 피고인이 다르거나 그렇죠? 주는 사람이 다르거나 그랬을 때도 역시 경합범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가볼게요. 세 번째 줄 여기서 끊어버리시고 자, 여러 개의 뇌물수수 행위가 역시 또 뇌물죄죠. 뇌물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하에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이고 피해법익도 똑같다고 했을 때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포괄일죄 요건을 다 갖췄습니다.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가 있을 것,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할 것, 피해법익도 동일할 것 이것이 바로 포괄일죄 요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포괄일죄가 되는 거죠. 근데 범위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는 설령 뇌물이라 할지라도 범위성 단일성을 인정해 줄 수 없을 때에는 없을 때 세모 치시고 그랬을 때는 경합범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 3번 판례도 세 번째 줄 끝에 한번 끊어볼게요. 자, 동일인입니다. 그 다음에 단일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반복해서 행해주고 있네요. 그쵸? 피해법도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래 포괄일죄 요건 다 갖췄잖아요. 그랬을 땐 포괄일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다, 각각이다 라고 했을 때는 포괄일죄가 될 수가 없다는 말은 경합범이다 이런 말입니다. 경합범이란 말은 죄가 각각 성립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자,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지금 의사표준서를 갖고 죄의 개수를 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4번을 보니까 시세 조정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이 목적이 단일하죠. 그랬을 때는 이러한 행위를 반복해서 행했다 할지라도 증권거래법 위반죄의 포괄일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에. 자, 5번도 목적이 하나죠. 시세를 조정하려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에 이러이러한 행위 등을 했다 할지라도 이 증권거래법 위반죄의 포괄일죄가 됩니다. 자, 6번도 상장증권의 시세 변동, 부정거래 등의 이런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목적으로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아래 일정량 반복해서 행해졌을 때에는 역시 같은 법 위반죄의 포괄일죄가 됩니다. 그쵸? 자, 단일한 모집계획 아래 그랬어요. 단일한 모집계획. 계획이 한 개라는 거죠. 수에 걸쳐서 뭐 1천만 이상 받았다고 했을 때 이건 계획이 하나이기 때문에 고의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포괄하여 관련 법률 위반죄 포괄일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8번도 보시게 되면 취직, 규제, 교제비 명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명목이니까 고의가 하나라는 겁니다. 재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를 했다 할지라도 고의가 한 개이기 때문에 사기죄 포괄일죄가 됩니다. 자, 구성요건 표준설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요건은 이퀄 조문이라 그랬어요. 조문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한 번 했으면 일죄고요. 그 행위를 여러 개 했으면 수죄라는 거예요. 우리 판례는 이 조세 포탈죄 같은 경우에 이 구성요건 표준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판례 볼까요? 횡령, 배임하고 사기에는 조문이 다르죠. 횡령, 사기 조문 다르고 배임하고 사기 조문 다르잖아요. 조문이 다르니까 경합범이다 이런 말이에요. 경합범. 포괄일죄가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퀄 경합범이다 이런 말이에요. 조문이 다르니까 죄가 각각된다 이런 말이. 자, 그 밑에도 이 동그라미입니다. 빨간색으로. 유기죄하고 유기교사죄는 조문이 다르죠. 조문이 다르니까 죄가 각각된다는 겁니다. 포괄일죄가 아니고. 절취와 위조는 조문이 다르죠. 경합범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요 이제 4번부터 해서 요 마지막 번까지가 바로 조세포탈죄 관련된 거예요. 조세포탈죄. 그래서 조세포탈범의 죄수는 그쵸? 조세포탈범의 죄수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조세포탈범의 죄수 빨간색입니다. 관세포탈죄의 죄수 이것은 옆에 위반 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횟수를 기준으로 죄가 한 개가 된다.
구성요건 충족했으니까 구성요건 표준설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관세 포탈주 역시 마찬가지로 수입 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를 그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쭉 읽어보시고 각각의 허위 수입 신고 시마다 일제다 하는 말은 각각의 허위 수입 신고 시마다라는 말은 조문을 한번 위반했다는 것이 충족될 때마다 죄가 한 개씩 된다 이런 말이죠. 관세법상의 무신고 수입제, 밑에 조세범 처벌법상의 무거래 세금 계산서 교부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각각의 수입 시마다 각각의 세금 계산서 끊을 때마다 그쵸? 끊을 때마다 구성요건 위반 사실이 한 번씩 충족되는 거잖아요. 그쵸? 4번 끊었으면 죄가 4가지가 되는 거죠. 경합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묶은 것들은 전부 다 구성요건 표준설을 취한 것이다. 자,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행위 표준설을 취한 것은 구성요건 표준설을 취한 것은 이렇게 안 나와요. 그렇게 안 나오고 이 판례 등을 던져줘요. 던져줘서 일죄냐, 수죄냐, 포괄일죄냐를 묻고 있을 때 그렇게만 답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것은 문제집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수재 처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병과지, 흡수지 이런 것은 다 뒤에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굳이 여기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